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4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항균필름 지원으로 코로나 총력 대응.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에서는 3월 31일부터 관내 공동주택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의 승강기용 항균필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물의 승강기는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특히 내 외부 승강기 버튼 터치로 주민 간 교차 접촉에 의한 감염증 확산 우려가 높은 공간이다. 항균필름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의 서식이 어려운 구리 성분 CU+사인 이 함유돼 있어 장시간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손잡이 및 버튼 등에 부착하면 손끝 교차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과 주요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배포하고 공공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시설에도 부착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까지 해소할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코로나 지역 감염의 초창기부터 관내 주요 시설과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양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학교 휴학생 시정 업무 체험 사업 실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학교 휴학생 시정 업무 체험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단기 일자리가 감소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 휴학생에게 학비 마련의 기회와 다양한 행정경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기가 진행 중인 재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대학교 휴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대학교 휴학생들은 4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남양주 관내 공공청사에서 행정업무 지원, 코로나19 관련 민원 응대 등의 행정업무 보조자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시정업무 체험 희망자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4월 8일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대상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남양주보건소 6일부터 시청 제2청사로 이전 운영.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현재 금곡동 제1청사에 위치한 남양주보건소가 다산 이동 제2청사로 이전을 마치고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보건소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이전한 남양주보건소는 제2청사 1 물결표 쌓인 2층 일부 면적을 사용하여 1층에는 접수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혈액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2층은 건강증진실, 구강보건실, 한방실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시는 지난 3월 9일부터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남양주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센터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일반 진료 등의 업무 중단과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남양주보건소에 한 해 업무를 재개하고 남양주 풍양보건소와 동부보건센터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잠정 업무 중단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태식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총력 대응과 더불어 남양주보건소 청사 이전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적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총괄 상담 업무와 의약업소인 허가 업무는 원래대로 본청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위기가구 비대면 상담 및 점검 실시.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일 통합사례관리 진행 가구의 비대면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오래도록 대면 상담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가구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무한돌봄센터는 심층 통합상담을 통해 생계, 주거, 고용 등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신청이 가능한 복지제도와 코로나19 청년 일자리 채용 정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대상자와 소통했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비대면 중심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가구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각별히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종교시설 합동점검.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관내 종교시설 관경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최근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각 종교시설의 주일 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 및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할 경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종교 집회 실시를 위한 감염병 예방 수칙은 예배 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발열 검사 손소독제 비치 예배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 예배 전후 내외부 방역 실시 식사 제공 금지 감염병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및 1일 이후에 증상 확인 등 8가지로 총 3가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날 최용덕 시장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이번 합동점검은 교회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교회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 및 시에서 전달하는 방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현장에서의 마찰은 최소화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지난 29일 현재 동두천시가 확인한 교회 수는 총 127개소로 예배 실시 교회는 8일 기준 75개소에서 29일 55개소로 감소하여 예배 미실시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두천시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동두천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을 4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두천시 일자리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접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선발 인원은 총 8명으로 이후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각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며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근무 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364원으로 책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 다만 전화기 860-2367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풀무원 동두천점 동두천시의 홍삼음료와 식료품 기탁.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완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지난 2일 착한 동네 동두천 함께가게로 등록된 풀무원에서 홍삼음료와 식료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풀무원 동두천점에서는 매주 후원하는 식료품 외에 취약 가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 특별히 홍삼음료 25팩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노인과 중장년 10가구에게 전달했다. 이진수 풀무원 동두천점 대표는 준비한 식품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착한 동네 동두천 함께가게 사업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식품 혹은 물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동행을 원하는 사업장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64-36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동두천시 세무과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은 체납자 2,849명, 체납액 100억 원으로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액을 제외한 30만 원 이상 체납액 대상으로 하여 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이 발견될 시엔 결손 취소 및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 압류와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으로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 더불어 예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를 위한 종합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